게다가 장래까지 약속한 사이라 미래에 대한 부푼 꿈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시 1차에 붙고 나자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고시에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자 이미 그의 안중에는 저의 존재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동가 출세를 위해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저에게 어떤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가 동가 출세를 찾아갔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은 그가 그 후 누구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전 그때부터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고 떠난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전 인간 박은영을 좋아했던 것이지 법관이 되었거나 출세한 박은영을 좋아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순정을 바친 첫사랑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버림을 받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세상을 비관했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는 자부심도 동시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 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 그 생각을 더 굳히기 위해 저는 소록도에 있는 국립병원의 자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저에게는 저를 버린 그 남자에 대한 미련도 세상에 대한 열정도 이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섬으로 봉사를 온 한 사람과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는 봉사도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그가 봉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결혼 따위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섬을 떠난 후 병원으로 저에게 줄기차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정성들이 저희의 다쳤던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리게 했습니다. 결국 봉사가 끝난 후 1년이 다 된 시점에 그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가 사랑하는 장학수 후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진영에서 봉사를 간 저의 남편이 봉사는 뒷전이고 간호사인 저와 연애만 했다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미연이 여기까지 연설을 진행하자 유세 현장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원영은 기어코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피하듯 한쪽 구석으로 사람이 없는 장소로 옮겨가고 있었다. 다만 기관 안의 사연으로 슬퍼진 학수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눈물에 손수건을 꺼내 닦았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동안 어떤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관중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미진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대기 진짜 주장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저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계속 진행을 유도했다. 미연도 은근히 극적인 효과를 위해 노렸던 부분이기도 했다. 사모님, 마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선거운동본부장 김동식까지 합세해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해가자 그때서야 면이 못 이기는 척 마이크 앞으로 다시 나갔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말을 마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덤덤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든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먼저 건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은영 후보였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로 인해 저수지에 있던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박은영이라면 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헌데 출세를 위해 하루아침에 첫사랑을 시궁창에 던져버렸던 그가 저를 다시 이곳에 불러낸 것입니다. 그는 배반으로 나를 처음으로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불리할 것 같자 옛날에 제지은 사람을 무덤에서 파내 부관 참시를 하듯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차마 자신이 버렸던 첫사랑까지 자신의 선거 진영에 끌어내어 이용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에게서 2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박은영을 저는 여기서 감히 악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일로 제 사랑하는 남편 장학수 후보가 낙선이라도 되면 저는 박은영에게 그야말로 3번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그에게서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때 벨기에 천사로 상징되던 간호사 이미연이 악마에게 또다시 짓밟히는 것을 차마 내버려 두지는 말아달라고 감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연이 90도로 절을 하며 연설을 끝내자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운동장이 떠나갈 듯 요란했다. 그 박은영이라는 사람 보기보다 몹쓸 사람이네. 자신이 버린 첫사랑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을 다 하더니 아무리 국회의원도 좋지만 는 쯧쯧. 한쪽 구석에서 숨죽이며 연설을 지켜보던 박은영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소리를 듣자 깜짝 놀라 재빨리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다. 박은영에 대한 1차 폭로 유세는 이렇게 대성공으로 끝이 났다.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위기를 느낀 박은영 측 민세출의 지시로 1차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운동원을 포함 당원 총 동원령을 긴급으로 내려 당원들을 대거대동하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이에 당원들은 4시에 있을 2차 유세를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유세를 들으러 왔던 순수 유권자들과 한총당 당원들이 서로 엉켜 싸우는 꼴불견을 연출했다. 이에 김동식 본부장이 면을 설득해 2차 유세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단하기로 했다. 사실 1차 폭로전만으로도 대성공이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대신에 이런 상황으로 더 이상 연설을 할 수 없다는 대자보를 써 붙였다. 하지만
1차 폭로 유세전에 충격을 받은 관중들이 그때까지 남아 박운영 측을 성토하는 호함들을 질러대었고 여론의 분위기는 점점 장학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